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비명소리가 넘쳐나서 그럴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라는 덕담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울 만큼 오목한 현실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준생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 짓고 직장인들은 고강도 인사 이동으로 해임 통보를 받거나 요직에서 한직으로 전보된 현실에 소주잔 기울이며 한숨 짓는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가 안정되고 웃음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갈TV는 인생 2막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하는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중에서 인생 후반 40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타에 초점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은퇴자의 삶을 미소짓게 만드는 핵심 요소 첫째,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돈이자가 핵심이겠죠. 돈은 곧 자산이죠. 주택자산, 금융자산, 더하여 부채까지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순자산 성적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퇴직자의 순자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죠. 예를 들어서 순자산 10억이면 주택에 묻힌 돈의 비율이 약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자산이 대략 7.5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내 집으로 등기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부분 은행 지분이 끼어있는 주택이라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잠재적인 폭탄이 우리 집 한복판에 묻혀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그 금액이 실질적인 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내 자산이 맞죠. 하지만 내가 가진 주택 가격이 액면 그대로 내 돈이 되려면 지금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내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내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이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된 주택 가격이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주택 전문가들의 예측도 오답으로 끝나는 예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주택도 주식처럼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큰 차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설령 주택 가치가 올랐다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과감하게 판매하고 현금화하는 은퇴자는 얼마나 될까요? 마음은 굴뚝인데 이것저것 고민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주택 매입 가격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 미련이 남아서 못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주택 매입 가격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감수하고 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파는 분도 있겠죠. 더하여 은행 부채가 끼어있는 주택이라면 매월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시장에서 형성된 주택 매매 가격이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판을 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 자산 중에서 75% 수준의 돈이 주택에 묶여 있다는 점이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내 주택을 제값을 받고 즉시에 판매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처럼 주택 불패 시절은 이미 지나간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만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 그것도 큰 돈이 필요한 적기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값을 받고 적기에 판매할 자신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주택이 은퇴자의 행복한 노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빌 곳은 주택이 아니라 금융자산인데 내 통장에 노후 행복이 담보될 만큼 충분한 돈이 들어있을까요? 조선일보 왕개미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60대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13억 2천만 원. 동발표자를 기준으로 순자산 중위 50%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이를 단순하게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경우 상위 10% 순자산 보유자의 경우 주택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 3억 3천만 원, 순자산 50% 수준에 해당하는 은퇴자의 현금성 자산 7,7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돈으로 은퇴 후에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설령 순자산으로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살 집은 있어야 하니까 주택을 3억 정도로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10억 정도 보유하는 자산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하긴 마찬가지 아닐까.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금 자산도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휴지 조각 된다고 말이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적 위험성을 잘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까지 염려하는 분들은 단순히 저축에만 돈을 묶어두지 않고 국내외 투자 상품을 선택하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핵심은 노년기 현금 흐름 이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예정된 날짜에 그것도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면 뭐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기를 놓쳤거나 외면했던 은퇴자가 적지 않으니까요. 은퇴 후에 현금 흐름 안정화 방법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 현금 흐름 안정화 대책을 세워놓고 은퇴하는 단순한 이치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잊었거나 외면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아요. 코앞에 닥친 재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은퇴 후를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하죠. 아이들 키우고 노부모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 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준비하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은퇴자의 몫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은퇴자의 삶의 질을 미소짓게 만드는 핵심 요소 두 번째, 또 원론적인 처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노후를 선택하세요. 돈이 공짜처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충분하다면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도 아니라면 일하는 노후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하는 노후를 선택한다고 해도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긴 합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로 매월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일하지 않아도 매월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돈이 얼마씩 언제까지 들어오는 돈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죠. 셋째,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비용을 감안할 때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가계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냉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잠깐 살펴볼까요? 가장 근접한 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득원이죠. 더하여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이죠. 잘 아시겠지만 사망하는 그날까지 들어오는 돈을 염두에 두고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한 변수가 있죠. 그것은 의료비입니다. 보험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겠지만 그게 아니면 큰 비용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위험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자산의 가치는 이론적 가치입니다. 팔아서 손에 쥐어야 비로소 온전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주택의 기댄 노후는 위험합니다. 주택을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됐다는 거죠. 은퇴자에게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은 은퇴자의 일상을 결정하는 결정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 되었든 풀타임이 되었든 일하는 노후를 계획합시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